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잘난 체하는 욱군입니다. 7월 7일 오후 4시 25분 되고 있습니다. 예, 제가 그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들은 지금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는 정서와는 조금 차이가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미국에서 부정선거가 있었음을 저 나름대로 확신한 지가 벌써 5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저는 일반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국민들보다 좀 빨리 미국에서 부정선거가 있었음을 알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부정선거가 있겠거니 하고 짐작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짐작이 있었기 때문에 1.23 계엄이 나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고, 그 선관위에 그 군인들이 투입이 된 걸 알고서 우리나라에도 부정선거가 있었구나라고 확신을 하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저는 일반 국민들보다 좀 빨리 우리나라에 부정선거가 있었음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제 지금은 많이 이제 알게 돼가지고, 특히 젊은이들은 1.23 계엄 이후에 많은 그 젊은이들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지금은 확신을 하고 있어요. 저랑 똑같이. 그런데 이제 아직도 많은 숫자의 국민들이 그 부정선거가 어떻게 그게 된다고 니네들은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이 제 영상을 만약에 보시게 되면, 뭐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으니까 뭐, 그런데 그렇더라도 그 중에서라도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제 영상을 보게 되면 이상하게 느껴지겠죠. 얘는 뭐 하는 소리야? 이건 무슨 부정선거나 얘기하고 있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아직도. 근데 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 진실의 힘이라는 거는 결국은 시간이 갈수록 계속 밝혀지게 되고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젊은이들은 좌파 탈출은 지능순이다. 이 욱군이 늘 얘기하듯이 머리 좋은 사람이 지능이 높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좌파 탈출은 지능순이다. 지금 젊은이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저는 뭐 그 말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어느 정도. 무슨 알아야 되니까요. 그게 이게 사리분별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정말 부정선거가 맞아? 혹은 이 계엄령이 이게 내란이 맞아? 이게 이제 사리분별이거든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상 물정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좀 알아야 빨리빨리 분별을 하는데, 사실은 좀 지금은 그걸 분별하기가 어려운 시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저기 중앙방송들, 그 JTBC, 뭐 MBC, KBS 이런 방송들, 그 다음에 조중동은 저는 잘 언급을 안 드리는 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이제 그 신문의 영향력이 너무 미미하다라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조중동 다 합쳐도 제가 보기에는 JTBC 하나 위력에 택도 없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제 조중동은 잘 언급을 안 드리는 거고요. 이제 근데 뭐 지금도 그 보수 우파 언론들 쪽 보다 보면은 조중동을 주로 언급을 해요. 언론을 얘기할 때. 저는 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그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 그 언론들은, 힘이 좋은 언론들은 JTBC, MBC 이 둘이 지금 거의 가장 심하게 또 커다란 영향력으로 우리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KBS는 좀 약한 것 같고요. 어찌됐건 MBC하고 JTBC의 힘이 가장 크다. 우리 국민들의 눈을 가리는 게, 귀를 막고, 그 다음에 귀를 막고 눈을 가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상한 말을 속삭여요. 거짓을 속삭입니다.
이게 비유적이지만 우리나라 언론들이 하는 행태가 그러니까 이 좌파한테 불리한 정보들은 방송을 안 한다는 것은 귀를 막고 눈을 가리는 거에 해당된다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귀에다가 속삭이고 있어요, 지금. 예. 그 정도까지 갔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뭐 부정선거가 있었음을 파악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거죠. 제가 보기엔. 거기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특단의 방법을 사용하신 거라고 저는 봐요. 그건 대통령의 판단으로서는 지금 돌이켜보건대 저는 아주 적절한 판단이었다. 계엄을 지금 이 상황에서 해야 되느냐. 정말 국가 비상사태에서만 해야 되는데 지금 해야 되느냐라는 판단은 대통령이 한다라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 판단은 대통령이 한다. 이제 그 판단에 의해서 대통령께서 1.23 계엄을 선포를 하셨는데 그럼 이제 역사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역사는 그러면 그때 그 대통령의 판단은 옳았느냐라는 판단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 판단은 적절했다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저 같은 이게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시고 했는데 그건 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국민들은 깨어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벌써 한 달 전하고 좀 분위기가 바뀔 것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만큼 빨리 세상이 바뀌고 있고 우리 국민의 인식도 바뀌고 있어요. JTBC나 MBC가 오랜 세월 동안을 국민들의 귀를 막고 눈을 가려왔는데 오랜 세월 그렇게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서부터 빠른 속도로 이제 거기서부터 벗어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으로 한꺼번에 많은 숫자의 젊은이들이 확 깨어났어요. 물론 나이 드신 분들도 일부 깨어났고요. 근데 이제 젊은이들이 주로 깨어났죠. 그들이 좀 더 아무래도 젊고 또 제가 전에도 드렸지만은 세대가 거듭되면 일단 지능이 전체적으로 발전된 세대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평균 지능을 따져보면 우리 세대들보다 한 세대 밑에 세대들이 평균 지능을 따져보면 훨씬 높게 나올 것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이유로 해가지고 제가 생각하기엔 그런 이유로 해가지고 젊은이들 중에 좀 똑똑한 친구들이 빨리 깨어났죠. 많은 숫자가 한꺼번에 1.23 계엄 때문에. 그러고 이제 그 뒤로는 조금씩 이제 자꾸 깨어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이제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진실이 그거니까 제가 보기엔. 그래서 이제 뭐 지금 그래서 제가 추이를 보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 영상을 한 달 전쯤에 말씀드린 영상에서 저는 추이를 보죠. 과연 지금 윤어겐을 외치는 그 시위대들의 숫자가 불어나느냐, 그 새가 점점 불어나느냐, 또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그거에 대해서 시위하는 또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대부분 일치하지만 좀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숫자도 불어나느냐. 그러니까 거리에서 시위를 하고 그런 사람들의 숫자, 제가 이제 모니터링 하는 거는, 주로 모니터링 하는 거는, 그 다음에 그런 영상들에 대해서,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부정선거나, 계엄령의 정당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쪽의 컨텐츠들, 그러니까 유튜브 컨텐츠들이 많이 늘어나느냐, 그 다음에 기존에 그런 방송을 하던 유튜브들의 채널들의 그 조회수가 늘어나는 추세냐.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주로 모니터링 하는데, 이제 뭐 지금 벌써 한두 달 된 것 같은데, 제가 그렇게 모니터링 한 지도, 지금까지 본 바로는 예, 그거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상황에 대해서 계속 낙관적인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사필귀정이다. 정의가 승리한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자주 말씀드리게 되지만 저는 낙관적이에요. 그런 쪽에서. 결국은 낙관적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재명 당선자는 조만간 이제 직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제 저는 그렇게 보는 거고요.
뭐 그런 근거로 뭐 지금까지 계속 제가 생각하는 근거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이런저런 이유. 뭐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그런 시위하는 사람들의 숫자 뭐 그런 게 자꾸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시위의 강도. 예. 얼마 전에 그 모스단 그 대사가 한 얘기 이후로 그 무렵부터 그 전부터 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재명 사형이라는 구호가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시위에서 사형이라는 구호는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보통 그 전에는 이제 이재명 당선자에 대해서 반대 시위를 할 때 어떤 구호가 나왔냐면 구속, 예. 그다음에 재판 받아라, 뭐 이런 구호가 나왔는데 한 언제부턴가 한 보름 전부턴가 사형이라는 구호가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 그런 사형이라는 구호가 지금도 가끔씩 계속 들려요. 그건 어떤 반대 집회든 사형이라는 구호는 그 특수한 상황이에요. 그거는. 예, 그거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형이라는 구호는 이재명 당선자의 특수성 때문에 그런 거죠. 일단은 그 가장 큰 이유는 부정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부정선거를 한 사람은 사형이 되는 게 맞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 이유. 그다음에 이제 모스단 대사가 발언한 그런 어떤 충격적인 어떤 그런 사건에 연루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구심,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런 구호가 나타나는 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그게 괜히 아무 이유 없이 그런 구호가 생겨나지는 않거든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전 세계에 뭐 역사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시위가 있어 왔는데 그런 시위에 사형이라는 구호가 등장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그거는 특수한 경우라는 거예요. 보통 정권에 반대하는 시위에서 사형이라는 구호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고요. 그런 점들. 그러니까 그 시위의 강도 이런 것들이 점점 좀 강화되고 있다. 추이가, 저는 추이를 보죠. 그러면 이제 이 상황이 어떻게, 만약에 그런 것들이 이제 저런 시위나 혹은 유튜브에서 지금 자꾸 그 새로운 채널들이 생겨나고 그 이재명 당선자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 목소리를 내는 채널들이 늘어나고 또 그 조회수가 늘어나고 한다는 거, 그런 것들이 없었다면 저도 뭐 이재명 뭐 이 정권이 뭐 5년은 마치겠네 어찌됐건. 또 더군다나 뭐 국회에서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고, 또 제가 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부정선거를 믿고 있으니까 또 다음 선거 때도 또 부정선거해서 또 다수의 의원을 차지할 것이고, 그렇게 되는 상황이 계속 반복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이 머리 좋은 웃고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지금 뭐 추이를 보건데, 더군다나 또 윤석열 대통령 그 법정 출두할 때 이제 지지자들이 모여서 이제 응원하고, 윤석열 대통령 응원하는 그런 쪽에 모이는 그 사람들의 숫자도 늘어나고 있어요. 저는 그런 거 유심히 봅니다. 늘어나고 있느냐, 줄어들고 있느냐. 그런 거를 이제 주로 봤을 때, 우리나라 국민들은 점점 깨어나고 있고, 이재명 당선자는 점점 수세에 몰리고 있고, 자, 그러면은 또 이제 미국의 상황이 굉장히 중요한데, 만약에 미국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정권을 잡지 못했다면은, 저로서도 저 시위도 아마 힘을 잃었을 것 같습니다. 저 시위가 지금 계속 힘을 얻어가고 있어요. 조금씩이라도 느리지만 새가 불어나고 있는 건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지 않았었다면 저 시위는 벌써 잦아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재명 당선자가 거의 굳히기 들어갔을 거예요. 저 좌파가. 그럼 우리나라는 진짜 많은 분들이 지금 제 채널에서 그 댓글 달아주시는 분이 늘 하시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좌파는 꿈쩍 안 한다. 그분 말씀대로 됐을 것 같아요. 결국은 5년 지나건 10년 지나건 결국은 저쪽 뜻대로 거의 다 더 심해졌을 것 같아요, 이 상황이. 그런데 제가 지금 여러 가지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해서 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지금 이제 그 2020년도에 있었던 미국에서 있었던 부정선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하겠다. 이제 법무부에서 그런 발표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겠죠. 그게 당연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은 뭐 그것 때문에 출마한 걸 수도 있어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 때문에 난 이건 그냥 못 넘어간다 이렇게 한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암살 위협도 몇 번 있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거는 그냥은 못 넘어간다. 이제 그 성격을 가진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었고 정의파였고 투사였고 이제 그런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대부분 우리나라 주류 언론들, 그러니까 JTBC나 MBC에서 얘기하는 내용과 거의 상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 영상을 뭐냐 이 사람은 뭐 왜 이렇게 이상한 소리를 하느냐 이거 뭐 정말 해괴한 영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제 영상을 보는 지금 분들의 숫자가 굉장히 적지만 점점 더 적어지고 있어요, 요즘에. 뭐, 저야 뭐 아무리 적어져도 계속 방송은 합니다, 이거는. 저는 뭐, 왜냐면 이게 진실이기 때문에 이게 사람들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속 방송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저런 이유로 저는 계속 진실을 얘기할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얘기를. 아무튼, 그렇고 이제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힘을 이제 발휘하기 시작했어요. 집권을 한 지 이제 한 6개월 됐는데, 그동안 뭐 여러 가지 뭐 진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이든이 싸놓은 똥 치우느라고 정신 없었을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도. 더군다나 뭐 미국도 우리나라랑 상황이 별로 다르지 않아가지고 그 민주당 세력이 똑같아요. 우리나라랑. 거의 유사합니다. 거기도 사법부 또 썩어 있는 그 판사들 엄청 많고요. 다 똑같아요, 지금. 거기 FBI도 썩어가지고, 그때 부정선거, 그래갖고 2020년도에 그렇게 썩어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가 그 잠깐, 바이든한테, 빼앗겼던 거죠. 그 정권을. 그랬는데, 결국은 트럼프 또 하늘이 개입해서 도와주고, 뭐 그런 상황이 생기면서 트럼프가 재집권을 했고, 그래서 힘을 지금 발휘하기 시작한 시점이에요. 이제 며칠 전에 이제 수사 본격적으로 들어가고 외국에도 외국 부정선거도 수사하겠다. 그러면 이제 외국 부정선거를 수사하는 것은 내정 간섭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그 명분이 있다. 우리는 그런 거를 수사할 명분이 있다. 왜? 그 나라 국민들이 그러니까 트럼프 말이 나를 좋아하고 미국을 좋아한다. 그런 국민들이 있는 나라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면은 우리는 도와줘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모산 대사가 밑밥을 깔았던 거랑 다 맥이 통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상황은 낙관적이다. 지금 당장은 암울해 보이지만 그렇지만은 뭐 제가 보는 관점은 낙관적이다. 지금도. 그래서 이제 자꾸 말씀드리는 게 이재명 당선자는 그러면 어떤 입장일 것인가 지금 이재명 당선자의 입장이 돼보면 전에 말씀드렸지만 상황을 낙관하고 있을 것인가 이재명 당선자 입장이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그분도 굉장히 눈치가 빠르고 머리가 좋은 분인데 그거 모르겠어요. 전체적인 분위기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더군다나 이제 트럼프하고 이재명 당선자는 지금 굉장히 이제 안 좋은 관계인데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지금 부정선거로 당선된 자라는 대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태까지 다른 나라에서 부정선거로 당선됐던 대통령한테 했던 짓이랑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재명 당선자한테. 한 번도 안 만나주고, 뭐 전화도 뭐 했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모르겠고, 뭐 국무부 장관인가 뭐 오려고 했다가 또 캔슬 시키고, 아무 지금 뭐 미국과 지금 뭐 만난 적이 없어요. 고위 관료들도 만난 적이 없어요. 대통령 당선자는 물론이고 뭐 축하 전화도 뭐 안 했고 뭐 이런 식이니까 거의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뭐 이런 식이니까 그게 뭐 우연이다 뭐 바빠서 그랬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런 상황이고 또 한 가지는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당선자 입장에서는 믿을 만한 곳은 중국인데 그럼 중국의 시진핑인데 지금 시진핑 실각설 엄청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은 늘 설로만 그쳐요. 뭐 시진핑 실각설이 나온 뭐 김정은도 뭐 사망설이 나온 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런 이제 뉴스에
속지 않을 만큼 지금은 이제 연습이 됐어요. 우리 국민들도. 예. 예를 들어서 50년 전에 우리 국민들은 그런 거에는 전혀 경험이 없으니까. 근데 지금 우리 국민들은 이제 그런 거에 그런 거를 여러 번 겪었죠. 김정은 사망설. 그 이전에도 있었잖아요. 김정은 아버지. 예, 그 사람만 시절에도 겪었어요. 뭐 사망설도 있었고, 뭐 실각설도 있었고. 근데 그게 다 아닌 걸로도. 예, 그런 걸 여러 번 겪었기 때문에 그런 가짜 뉴스나 뭐 그런 뭐 그냥 어설픈 짐작에 의한 뉴스들은 이제 잘 안 믿죠. 내성이 생긴 거예요. 똑같습니다, 지금. 근데 이 내성이 생기다 보니까 또 역으로 너무 의심을 하는 경우, 사실인데도 아닌 걸로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같은 게 그런 거죠. 부정선거 얘기를 하면, 아이, 그것도 음모론이지. 그게 맞겠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이제 정말 잘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아이, 그게 뭐 한두 번 겪었어? 아유, 부정선거? 아유, 그건 다 개소리야. 그게 뭐 맞겠어? 근데 맞는 게 있다는 거예요. 저는 부정선거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 얘기가 무색했는데 시진핑이 지금 실각설이 엄청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중국은 또 어떻게 변화할 것이냐. 중국에 또 어떤 인물이 등장할 것이냐. 아니면 집단 지도 체제로 갈 것이냐. 그건 모르죠. 이제 추측만 난무할 뿐이죠. 그런데 어찌됐건 시진핑 때문에 지금 시진핑 또 곁에 그 왕후닝이라는 인물, 전에도 언급드렸지만 그 모스탄 대사 선거감시단이 그 왕후닝을 지목을 했어요. 근데 그 왕훈이라는 인물, 이런 인물들이 굉장히 전 세계에 나쁜 영향을 미친, 쉽게 얘기해서 시쳇말로 양아치들입니다. 시진핑이나 왕훈이 이런 사람들이 양아치들이 중국을 집권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영향이 미친 거고, 그런 또 이제 우리 이재명 당선자 입장에서는 시진핑이나 그쪽을 이제 이렇게 의지할 수 있을 수 있었는데, 상황이 지금 그쪽에서 실각설 나오고 있죠. 그러면은 이재명 당선자 입장이 되오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눈치 빠른 분이 지금 이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재명 당선자는, 그러면 이제 이거 끝이 좋지 않겠는데? 이런 느낌을 받을 거예요. 아마 제가 보기엔. 눈치가 빠르니까요, 그분이.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해봤는데, 그러면 그 입장이 돼서 생각해 보면 대충 답이 나오겠죠. 이거 빨리 한탕 해갖고 튀자라든가.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빨리 한탕을 크게 하자, 이거. 어차피 이거 끝이 안 좋다. 이럴 수 있잖아요. 아무튼 즐거운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